여러분, 3차 시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업 시간에 계속 그냥 수업 얘기하고 영상 마무리하고 뭐 이래서 또 공부라는 게 그렇게 공적 대화만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사실 많아요. 또 오랫동안 저랑 인연을 맺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사회로 진출해서 멋진 디자이너로서 성장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어요. 어, 어떻게 지내세요? 공부만 하시나요? 아니면 뭐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타학교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음, 어떤 분이 계신지도 얼굴 뵙고 싶고 그래서 라이브를 한 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줌을 만나죠. 그렇게라도 얼굴 보고 작년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라이브를 하더라도 줌 피드백을 드리더라도 시간이 부족했으면 분명해요. 근데 우리 이번에 20명이니까 알차게 좀 퀄리티 높은 그 피드백도 드리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뵙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에 잠깐 몇몇 분들 뵌 거 외에는 맞죠? 여름이었나요? 가을이었나요? 가을이었네요. 자, 풀무원 얘기 계속 할게요. 아무쪼록 건강히들 지내시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 자연을 닮은 큰 그릇이 나타난 시점은 94년도예요. 나름 이제 저도 그때 이제 브랜딩을 공부하고 있었을 시점이었어요. 94년도에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이때 풀무원의 변화는 나름 컸어요. 굉장히 여기 변천사를 보시면 글쎄요, 이거 고전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답 아닌가요? 하지만 어떤 혁신적인 변화였죠. 리디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자연을 닮은 시점에 나타난 게 바로 슬로건과 함께 나타난 게 1994년이에요. 그리고 2005년에 CI 리파인이 이루어지죠. 이제 뭐 더 다듬고 어, 완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근데 94년의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었죠. 큰 변화는 없었다는 거. 쉐입들이 조금 바뀐 거, 그다음에 폰트가 조금 바뀐 거.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는 정도죠. 마지막 CI 이후에도 풀먼의 비약적 성장은 계속됩니다. 여기 이렇게 매출액이 파격적으로 늘고 있는 게 보시죠. 이 94년도 기점으로 늘고 있죠. 근데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2005년도 이후부터도 이 풀무원이 바뀐 이때부터도 비약적 성장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그냥 식품 위주에서 다각화된 사업에서 성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커졌다고들 얘기하죠. 덩치에 비례하여 다양한 브랜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풀무원 내에서도 풀무원 그 자체의 브랜드화도 가속화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풀무 그룹 내 브랜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이거예요. 붉은 원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풀무원 브랜드를 전개한 사례예요. 여기 요 점들이 근데 뭔가 이상하지요 라고 돼 있어요. 풀무원 디자인이 모두 동일하진 않다는 거예요. 풀무원 이거 하나로 다 어,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먼이에요. 이게 다 풀먼에서 뭐 수입해온 브랜드들도 있고 풀먼인데 다 풀먼으로만은 가진 않죠. 덩어리가 커짐에 따라서 풀먼 별도의 BI가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엔 풀먼 하나로 충분했었는데 풀먼 식품, 푸드머스, 외식 등 다양한 채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풀먼 샘물, 뭐 그 다음에
ECMD, 그다음에 건강생활, 뭐 풀먼 더 스킨, 뭐 올가푸드, 올가 홀푸드 이런 것까지 생기면서 BI가 만들어지는 거죠. 풀먼 식품에서 출발한 별도의 BI는 풀먼 샘물, 풀먼 건강생활 등에서도 변형되어 사용되긴 해요. 풀먼 식품하고 풀먼 샘물에서 이제 변형돼서 사용하는 정도. 네. 이렇게 하나로 시작된 CI에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군들이 나오면 이렇게 BI가 그 특성에 맞게, 근데 이제 성공적인, 항상 CI 그 아이덴티티 성공사를 보면 이 풀무원이 등장하곤 해요. 그 이유가 어 그냥 물론 그 상태 식품 회사에서 발전을 했지만 어떤 그 기점이 어 아이덴티티 변화와 함께 성장과 함께 다각화, 다양화, 폭이 넓어진 그게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미지가 바뀌고 나서 좋아지고 그 이제 그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광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수준 높고 정말 바른 먹거리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이미지가 돼 있어서 사실 요즘 뭐 두부가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콩나물 두부하면 우리 어머님들 풀무원은 바른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거기에 선두주자로서 아주 타이밍 맞게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된 거죠. 성공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BI를 정리하면 제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해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를 꾀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통일화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CI로 어, BI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많은 제품군들이 쏟아져 나오면 결국 BI들이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하려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는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 그다음에 디자인 기획을 충실하게 공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저는 제품을 할 건데, BI가 될 수도 있고 CI가 될 수도 있네요. 맞아요. BI가 될 수도 있고 CI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CI 하는 친구들은 기업 이미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웅장한 느낌이죠. 브랜드가 아니라 기업 통합 이미지로 좀 크게 범주를 좀 크게 잡아서 가는 걸로. 어, 예. 그리고 그 디자인 어떤 쪽에 CI를 할 건지는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애플 컴퓨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 애플사의 이미지예요. 자, 이거였어요. 애플이 상호를 오렌지나 멜론이 아닌 외사과로 했는지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추측이 난만해 정확한 건 없다고 해요. 상호에 관한 본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요. 그냥 물음표예요. 니들이 궁금해하는 대로 생각해 이거죠. 어, 비틀즈인데 비틀즈의 그 소속사로 유명한 영국 음반 회사 애플 레인코드와 회사명이 같은 애플은 상표권 분쟁으로 네 차례나 소송까지 벌였다고 해요. 애플이 음악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 음악 판매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겨버린 이유에서 뭐 소송까지 갔다고 하네요. 근데 소송에서 애플이 승소했고 2007년 2월 애플 레코드의 모든 상표권을 사들여 일부 상표권을 애플 레코드에 허가하는 조건으로 상표권 분쟁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천재 수학자 수학자가 그 동성 연애자였다고 해요. 이름이 어, 잠시만요.
천재 수학자 여러분 아시는 분 이름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어 기다려보세요. 아 앨런 튜링이요. 어 앨런 튜링이 천재 수학자였는데 그 동성연애자의 그 비난을 받고 자살을 했는데 그 청산가리를 사과에 주사기로 투여한 다음에 한입 베엄을 실제 실화 그렇게 죽어서 수학적인 거 그다음에 과학적인 거 뭐 이런 뭐 게 약간 그 참신성이 이 애플사와 약간 맥락이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업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과를 모티브로 어 애플이라는 뭐 회사 명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역시 정확하진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죠. 누군가 그냥 생각하기 나름의 이거 모두 다 추측이에요. 그 애플 로고사의 변천을 보죠. 1976년에 컴퓨터 회사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지금이야 스마트폰의 대명사가 됐지만 처음에는 핸드폰 회사였단 말이죠. 이렇게 복잡했어요. 그쵸? 복잡하지 않아요? 거의 뭐 하나의 그 어, 일러스트를 보는 듯한 제가 만났을 때가 이거였어요. 이 무지개.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제품에 컴퓨터 그때는 컴퓨터밖에 없었으니까요. 맥킨토시 본체에 얘가 새겨져 있었어요. 약간 엠보 처리로 된 어, 어떤 컴퓨터에도 없었던 이 로고가 너무너무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것 같이 참신했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예쁘기도 했고 너무 뻔한 그리고 저런 이제 저거의 스티커가 컴퓨터를 사면 많이 그 주셔서 여기저기다 붙였죠. 저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뭐 외장 하드 같은 데도 붙이고 어쨌든 그 기억이 참 좋았어요. 물론 그때도 그 맥킨토시는 너무 고가여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 그 맥킨토시가 있는데 그 1990년대 가격으로 190? 200만 원? 본체만 200만 원 수준이니까 지금도 사실 웬만한 그 노트북, 랩탑이나 아니면은 PC 같은 거 200만 원이면 좋은 거 사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리고 1998년에 이게 나왔죠. 이 로고가 나왔는데 어 그 아이맥 본체에 저 이제 등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이 등장하면서 맥북에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어, 랩탑에 그 이 불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훔쳐갔죠. 그 사과에 불 들어오는 거 랩탑 이렇게 딱 화면 파워를 키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음, 참 모르겠어요. 어, 제품이 좋고 제품이 좋아서 제품을 구매해. 제품이 이뻐서 제품을 구매해. 제품이 좋으니까 로고가 좋아 보여? 별거 아닌 사과인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애플을 보면서. 성공 비하이를 보면 앞에서 우리 봤던 거죠. 맥도날드부터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글로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커피 브랜드죠. 성공 비하이를 찾고 보니 다 미국 거네요. 그쵸? 어, 이거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 KT, SKT, KT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타벅스를 한번 볼게요. 1971년도에 만들어진 이 비아이에서 어때요? 지금 어느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컨비네이션 형태도 나쁘지 않아요. 이 엠블럼 형태도. 이거는 좀 별론데, 뭐 각자 취향이에요.
근데 저는 뭐 이것도 되게 고전적인 느낌이 나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현재 2011년 이후부터는 이게 사용되고 있죠.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아모레 퍼시픽 CI를 예를 들어서 앞에서 수업했던 걸 정리해 드릴게요. 아모레 퍼시픽은 그 워드마크 형태의 CI예요. 화장품 아시죠? 화장품 아모레.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의 아모레와 이지적인 이미지의 퍼시픽이 만나 이루어진 워드마크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의 아름다움, 전통과 미래, 감성과 이성, 자연과 과학 등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가 만나 아름다움을 만드는 컨셉, 하모니 오브 컨트라스트,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아모레 퍼시픽 이미지에 사용된 두 가지 블루, 달 그림자 같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아모레 블루와 깊은 바다와 사막의 밤을 연상시키는 이성적이고 강렬한 퍼시픽 블루.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블랙이 아니라 인디고 계열, 인디고 쪽에 가까운 블루예요. 이게 조화를 이룬 거죠. 어, 왜 이렇게 거창해? 당연하죠. 기업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아름다움과 전통과 미래, 감성과 이성, 자연과 과학. 이 상반되는 두 가지가 만났다. 아모레 플러스 퍼시픽. 이게 바로 워드마크 형태의 아모레 퍼시픽 CI예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제품군이 나오거든요. 이거죠. 어, 아모레 퍼시픽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너무 많은 타입별, 그 다음에 나이에 맞게 어, 연령별 컨셉에 맞게 제품군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 아모레 퍼시픽 하나로 맨 처음엔 아모레였어요. 아모레 퍼시픽도 안 들어가고. 근데 그 아모레 퍼시픽 하나로 일괄되게 다 하나로 묶어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씩 새로운 제품군을 만들 때마다 마몽드, 이니스프리, 에뛰드, 헤라, 그 다음에 아이오페, 프리메라 이런 BI를 만든 거예요. 중저가의 저가의 낮은 저가의 어 그 젊은 타겟층을 하는 그런 브랜드부터 고가의 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까지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아모레 퍼시픽 CI 안에 브랜드 BI들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이고, 그거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큰 범주는 로고라고 하죠. 그 다음은 CI 디자인이죠. 그리고 가운데로 갈수록 좁혀 들어갈수록 BI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CI에서 머물 수도 있죠. 오케이? 로고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기업을 상징하는 디자인 모두를 일컫습니다. 이때 기업이 얼굴이 되어주는 것은 CI, 기업이 가진 브랜드들을 나타내는 건 BI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회사를 나타내는 CI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BI 같은 경우는 제품군을 만들어서 근데 저는 그냥 제품이자 그 회사의 단독 뭐 BI 겸 CI가 될 수도 있겠죠. 제품 하시는 분들은. 근데 만들어진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풀어가는 게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은 걸 풀어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네 로고 하나 정도만 만들어 가지고 제품에 활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충분히 아이덴티티 디자인 이해되셨죠? 맛배기로 했지만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됐고 용어들, 차별화된 용어들, 그다음 로고의 종류들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CI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BI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볼게요. 브랜드 이름이 먼저 필요해요.
그건 CI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밍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브랜드 패키지, 브랜드와 패키지는 같이 묶어간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브랜드 이름, 네임. 브랜드 이름은 대중들이 브랜드를 인식하는 첫 번째 요소이다. 마몽드, 에뛰드, 프리메라, 뭐, 헤라, 이니스프리. 당연히 브랜드를 인식하는 첫 번째 요소죠. 아모레 퍼시픽에 갑자기 화장품 코너에 가서 그거 아모레 화장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너무 많기 때문에. 아, 그 뭐죠? 아, 뭐죠? 모르는 거였는데. 저 헤라로 주세요. 헤라 뭐 쿠션으로 주세요. 이렇게 딱 지목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아닌 어떤 사업이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수로 필요한 게 네임이죠. 디자이너가 당연히 네임까지 지어야 되고 어떨 때는 네임을 줄 때가 있어요. 던져줄 때가. 좀 큰 데는 던져주죠. 아, 그리고 작은 데도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뭐 바다 느낌이 나면서요. 바다 느낌이 포함되고, 뭐,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고, 꽃 이름에 이런 걸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근데 CI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창업주 또는 회사 대표가 던져주죠. 삼성을 만드는데 디자이너한테 맡길 일 없잖아요. 근데 삼성에서 나온 브랜드를 만들 때 그 뭐 전자제품을 만들고 이랬을 때는 디자이너가 관여해서 기획자와 디자이너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수도 있죠. 기획자가 이런 컨셉의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네임이 참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데일밴드 데일밴드 아시죠? 데일밴드 데일이라는 건 그 회사 이름이에요. 그리고 밴드 데일에서 만든 밴드에이지예요. 밴드에이지. 근데 우리 고유명사처럼 데일밴드가 밴드에이지를 모두 대표하는 그런 명칭이 돼버렸죠. 약국에 가서 밴드에이지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아요? 데일밴드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게 참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보통 정하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죠. 당연하죠. 브랜드 이름에는 함축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애플 정말 잘 만들어졌죠. 근데 약간 이렇게 분쟁 소송이 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보편적이고 대중적이고 고유 명사적인 걸 쓰다 보면. 그리고 애플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뭐 갑자기 인지도도 없는 회사에서 우린 그럼 파인애플로 할래요. 파인애플 이렇게 하면 뜰까요? 웃기긴 하겠죠. 다음은 슬로건이 필요해요. 아까 그 풀무원 같은 경우 풀무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서 하는 게 편하니까 바른 먹거리도 그들이 담은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자연을 담은 큰 그릇도 그들이 담은 슬로건이죠. 슬로건을 같이 활용할 때가 있어요. 바른 먹거리 풀무원 광고에 사용되죠. 아 정말 어머어머 죄송해요. 어디야? 어. 브랜드를 표현하는 간결하고 짧은 어구 뭐가 있으세요? 저는 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한 가지씩 그 브랜드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슬로건들 숙제예요. 거기다 쓰세요.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그거 해야 돼요. 강의 그 학습 활동 계획표 제가 심플하게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거기다가 그 브랜드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어구가 있을 거예요. 슬로건. 생각나는 브랜드와 어구 써놓으세요. 브랜드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바탕으로 만드는 게 좋죠. 다르게 생각하라. 애플, 다르게. 슬로건은 미래지향적으로 작성해 BI에 도움이 주죠. 근데 슬로건을 작성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슬로건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광고나 마케팅 할 때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죠. 아까 풀머는 조금 이례적이죠.
슬로건을 자연을 담은 큰 그릇, 그 다음에 바른 먹거리, 풀무원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그것도 결국 광고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긴 하잖아요. 다음은 로고, 제일 중요하죠. 우리 로고 앞에서 이제 얘기했죠. 브랜드 이름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시각 디자인, 시각 언어예요. 브랜드 이름과 함께 그림도 디자인해서 로고를 넣을 수 있죠. 대중들은 로고를 보고 브랜드 이름과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브랜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매우 중요해요. 네이밍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이름, 그 로고가 안 좋으면 그래서 뭐 종류는 이거 말했어요. 워터마크와 엠블럼 앞에서 다 얘기했죠. BI 구성 요소예요. 그 다음에 심볼. 심볼은 브랜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호를 말합니다. 워터마크형으로만 가면 안 되나? 근데 이왕이면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조합해서 쓸 때도 있고. 로고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심볼은 로고 안에 들어가는 요소죠. 이건 아까 얘기해서 다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쓰는 애플을 한쪽 베어문 사과. 그래서 조금 이제 글로벌해지고 유명해지면 어, 로고 그 심볼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사과 하나만 딱 띄워놔도 애플인 줄 알잖아요. 다음은 캐릭터예요. 캐릭터는 브랜드를 나타내는 가상의 존재를 말하죠. 보통 동물, 그 다음 인격화된 물체, 의인화된 거죠. 브랜드를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게 하죠. 에버랜드 캐릭터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에버랜드만으로는 약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걔네들 캐릭터를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고요. 다음은 패키지. 패키지는 제품을 포장하는 건데 그래서 브랜드 패키지가 이렇게 묶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이거야 이제 당연히 제품이 이건 너무 뻔하니까 제품이 있는데 패키지를 안 만들면 그게 말이 돼요. 다음은 징글이에요. 브랜드 그를 생각하면 떠올려지는 소리 또는 노래 이를 통해 특정한 소리나 멜로디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거죠.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뭐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어른손 아이손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이 가요만 딱 들으면 여러분 세대는 이제 새우깡 선전을 하지는 않지 않나요? 근데 아주 긴 시간 롱런했던 징글 중에 하나죠. 어, 되게 중요해요.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기에. 그래서 CM송, 일명 그 광고 CM송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선 전문가한테 의뢰하죠. 그 브랜드를,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 하나가 만들어지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투자됐는데 거기에 디자이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회사의 운명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고 소비자를 만족시켜 줘야겠죠. 그다음에 뭐 URL 같은 경우는 사이트 주소인데 그 브랜드 이름이나 특성과 연관지어서 근데 워낙 유명한 것들이나 이런 거 벌써 다 선점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이것까지가 BI 구성 요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CI BI 프로세스는 다음 주에 진행할게요. 여러분 과제 빨리 하고 싶어 죽겠죠? 그러나 이번 주도 과제는 없습니다. 강의 학습 활동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여러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 그 강의 학습 활동표에 그 QA란에 이거 적어주세요. 어떤 쪽? CI 쪽으로 이번에 한번 디자인 기획 풀어나가 볼지 제품으로 해서 풀어나갈지 그거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줌 수업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도 같이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바깥 활동 하고 싶은 날씨죠. 그러나 좀 자중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행복한 그날이 오길 조금 기다렸다가 기지개를 펴죠.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